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성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입니다. 지금은 새롭게 단체장이 취임한 임기 초반입니다. 본 의원은 임기 초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부해서 오늘 긴급 현안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후 교육감께서는 상임위 출석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질문에 짧고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3년 269명이던 명퇴 신청자가 2014년 상반기에 246명, 하반기에 330명이 신청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왜 이렇게 명퇴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태가 단순히 연금법 개정 문제만이 아닐 것이며 신구 조화 실패라는 질타가 나오는데 전북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책임감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면 갈수록 교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를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안감, 이것이 커지면서 명퇴 신청하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어려움이죠?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서 학교폭력 양상, 그리고 학교폭력 건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것을 대하는 지역사회나 학부모들의 그런 반응이 과거와는 현저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교원들의 힘이 많이 붙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답변이지만 사기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명퇴를 신청한 교사들은 모두 30년 이상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갖춘 분들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의 단점도 있지만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이들 고급 자원이 유출되어서 각종 학원 내 문제들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이분들의 경험과 경륜을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현재도 퇴직 교원들의 역량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과 광수로도 활용하고 있고, 또 아이들 지킴이로도 활용하고 있고, 많이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퇴직 교원은 모두가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우리 교육계가 전부 활용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옥석이 있듯이 그분들의 능력이 정말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미 시대에 뒤떨어져서 오히려 교육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옥석을 가리는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선발하는데 단위학교에서 단위학교장 책임하에 운영위원회가 관여를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있는 학교 일선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들 퇴직 교사들과 일반 공무원 퇴직자의 사회로의 안전한 연착륙을 돕기 위한 전담 부서를 교육청에 신설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퇴직 교사들이 사업을 해서 실패하고 또 가정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로 퇴직한 후 3년이면 거의 10여 년을 늙어 보이게끔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담부서를 좀 신청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국민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감해 보면 퇴직한 다음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그런 국민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나마 공무원들은 그 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관피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관피아라는 지적은 좀 받지 않으면서 퇴직 교원들 그리고 퇴직 일반적 공무원들 역량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퇴직 공무원들, 퇴직 교사들을 광범위하게 만나지 못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연금 외의 돈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30년, 40년이 있던 교육에 투자했던 자기 인생에 대한 소일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고 또 인생에 있어서 소명감을 높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교육감께서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난해 연말부터 논란이 된 학교 스포츠 강사 관련 인건비 지출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교육감의 당초 계획과 달리 스포츠 강사들의 조직적인 재계약 확대 요구에 따라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초과해 150명의 스포츠 강사를 재계약했습니다. 교육 측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예산보다도 많은 인건비를 지출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예비비에서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지방자치법 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산 편성 시기와 집행 시기의 불부합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는 의회에서 감액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법률과 예산 지침서를 위반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이를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이런 예산 지출은 의회 예산 심의권을 경시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 심의와 달리 관련 예산을 예비비에서 갖다 써버리면 의회 심의는 도대체 왜 받는 것입니까? 지침을 무시하고 의회 의결을 무시한 예산 집행에 대해 의회와 도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집행부는 어떤 경우에도 의회의 예산 심의 결권을 경시해서는 됩니다. 그 침해해서도 안 되고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예산안 편성 제출권입니다. 현행 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됐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 발생이 금년 11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강사 인건비 문제는 집행부가 작년에 예산안을 편성해 도에 제출할 때 100명분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습니다. 그 금액이 약 1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교육위원회에서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8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는 50명 9개월분밖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1월, 2월 집중적으로 스포츠 강사 도내 노조 여러 기관들에서 좀 더 늘려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평년 같으면 4월이면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선거와 맞물렸던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3개월로 150명을 갈 건지 아니면 9개월로 3개월 갈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함께 가는 게 좋겠다. 우선 3개월로 가고 그 후에 계약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2개월 걸 편성을 한 겁니다. 5개월을. 교육감님, 그 과정들은 예산 심의의 일정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은 기사화되어서 보도자료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어하는 부분은 최초 52명의 예산만을 허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요구한 100명분보다 더 많은 150명의 스포츠 강사를 채용함으로써 예산 부족을 통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도의회 의원들은 도민의 대변인이고 도민을 대표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어떻게 예산을 적법하게 쓰는지를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에서, 이 의회에서 이러한 예산을 1년 동안 쓰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어겨 예비비를 지출한 거에 대해서 도민과 또 의회에 사과할 용의가 없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당시 판단할 때 지방재정법상 이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의원님. 그리고 만약에 3개월로 끝났으면 그 이후 사태가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됐을 겁니다. 150명이 한꺼번에 자리를 잃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겁니다. 교육감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점이냐면 스포츠 강사에 도의회가 허락하지도 않은 도의회가
분명히 명령한 그 명수분의 예산을 초과 지출하였고 또 그 부분이 교육감님 말씀대로 정말 필요했던 부분이라면 추경 예산을 편성했어도 됐을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일련의 법의 과정들, 규정들을 어기고 임의로 예비비에 쓰셨고 또 예비비에서 그러한 인건비 항목을 지출하지 말라는 것은 안행부의 지침에도 있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있었고 기초의회를 경험한 모든 이들은 분명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감께서는 지방재정법이 5월 28일 날 제정되었으므로 그 전에 한 것은 합법하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지방재정법 43조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 5월 28일 이전에 지출한 항목이므로 적법하다라는 말씀은 본 의원으로 하여금 이 지방재정법은 김승환 교육감을 경계한 법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학교 자체 안전점검 상태 등급의 부정확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전라북도 교육청은 시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교육청 소속 건물 5,219개 동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단 9일간입니다. 9일 동안 5,219개 동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5,000동이 넘는 건물은 대부분 다행인지 불행인지 법령이 규정한 최상위 안전 상태인 A등급과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에 본 의원은 의아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확인하신 바 있으십니까?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사진 한번 봐주시죠. 군산, 익산, 전주 관내 70년대, 80년대 약 40년 된 학교 건물입니다. 조적주의 옹벽 및 간벽뿐만이 아니라 내력벽과 기둥, 보, 실내부 등이 C등급에 속하는 보조부재의 결함 및 주요 부재의 경미한 결함이 다수입니다. 교육감께서는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학교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셨는지요? 또 이것은 도교육청 전체 예산 대비 몇 %나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2011년부터 14년까지 4개년 도교육청의 예산이 10조여 원 됩니다. 그리고 시설 안전 관리로 지출한 것이 3,0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비율은 약 2.9%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2013년도에 50여억 원, 2014년도에 70억 원, 도교육청 전체 예산의 0.3% 미만입니다. 이것은 제출된 자료에 의한 답변입니다. 지금 아마 계산식에 착오가 있을 겁니다, 서로. 자, 교육감님, 이 예산 50억과 70억, 0.3% 미만인 이 예산들이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학교의 안전을 평가함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얼마나 작은 돈인지 알고 계십니까? 조구침주란 말 알고 계시죠? 쇠털이라도 쌓이면 배가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교육감께서 추진하는 좋은 교육 정책도 좋지만 학교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그 때가 분명히 있고 미리미리 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태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역시 어른들의 잘못된 관행과 범법 행위가 모여 배를 침몰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더욱 중요한 점은 또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내진 설계와 전북 관내 학교 시설물 중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되신지 아신다면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진 설계 그 기준이 설정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 이후로이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 시설물에 대해서만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몇 %요? 그 퍼센트를 정확하게. 자, 2005년도 7월에 시행되었던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한 것, 그리고 또 2009년 4월 이후에 제정되었던 법,
그 이후로 신설된 학교는 대부분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제출받은 자료에 하면 우리 전라북도는 지진 1지역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지진으로 인한 학교 피해 사항을 잘 알고 계시죠? 네. 자, 우리 전라북도는 지진 1지역으로서 1000m, 1000제곱미터 연면적을 초과하시 또는 3층 이상의 건물에는 내진 설계를 적용하기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지은 학교 건축물 외에는 전부 다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또 이러한 부분은 지진이 날 시에 신설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가 내진 설계가 되지 않고 조족조이며 안전등급이 상향 조정이 되어 있어서 연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이 소홀한 점 등으로 훗날 지진 발생 시에 커다란 사고가 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러면서요, 2009년에 지진재 대책법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어떤 시설물보다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그런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점검도 하고 보강도 하고, 그것을 지방 정부에 오롯이 떠넘기는 것은 국가 중앙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진단 이것은 계속 해 나가고 또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교육청 시설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안전점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치 안전점검은 책임 기술자만 이수하면 되지만 수백여 학교를 며칠 만에 점검하려다 보니 일일이 책임 기술자가 다니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직 공무원이 팀을 나누어 운영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해줍니다.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무자격을 논하기에 앞서 정확한 점검을 위한 교육 이수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에 이번에 그 도교육청에 학교 안전팀을 구성합니다. 거의 실행이라는 게 들어와 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시설직 공무원들이 시설 안전 유지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긴급 현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시설 안전공단이 명백하게 있고 거기서 갖추고 있는 전문성 이것을 우리 도교육청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저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교육청의 권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언제부턴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거의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인사나 예산 감사권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시군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교육정책은 언감생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혹시 교육감이나 교육청이 지나치게 권한을 독점하면서 시군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어 말 그대로 교육 자치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저는 시각 차이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열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관치 교육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장담하건대 최소한 우리 전북교육청 차원에서는 권한 분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잠시요. 지역 긴급 현안 사업들이 발생이 되면 교육장 자체적으로 처리할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우리 도교육청과 연대하여 아이들 교육 문제에서 예산을 투자해주는 이유는 그렇게 긴급한 민원 발생 시에 지자체는 처리할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처리를 해주라는 바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행 법 체계가 그 일반 행정 자체와 교육 행정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군 교육지원청의 법적 지위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법적 지위는 명백하게 다릅니다. 시군은 그 자체로 하나하나 독립해서 자치단체를 이루고 있죠. 그러나 시군 교육청은 그러한 법적 지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시면 지역교육청의 지역 현안 사업이나 긴급 민원 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장의 권한 및 예산 등을 편성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소환 교육감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혁신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공교육 정상화, 신뢰 회복 등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혁신학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등학교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중고등학교 연계가 안 되고 있으며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혁신학교 별도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별도화 사업이 혁신학교 성패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서 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별도화 사업이 그런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완주, 정읍, 그리고 임실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초등학교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 혁신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주 좋은 사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주 신흥고등학교인데 그 신흥고등학교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런 성과들이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 확산되도록 하는 작업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 제가 정책 공약 사업으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특구를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현실성 있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혁신학교들의 대부분의 민원이 교사와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교육 프로그램 외에 시설, 강당 등 체육시설, 시설 등 부족이고 그리고 또 학군과 통학버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십니까? 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현재 정리를 해놓고 있고요. 근데 일거에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되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 유지 관리에 관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실행하듯이 이 혁신학교의 시설 보강 문제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서 정말 다니고 싶은 혁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송하진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수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부터인가 우리 전북은 로컬푸드의 상징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완주군을 필두로 군산, 김제, 익산 등 많은 지역이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로컬푸드의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재정 규모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지사께서는 혹시 2014년도 농정 예산이 얼마이며 그중 로컬푸드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농정 예산은 7,400억 원이고 그 중에서 로컬푸드 관련 예산은 약 46억 원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협이나 원협 등 기관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순수 도비 예산은 3,90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지특 예산을 빼고 순수한 도비로만 그렇죠. 얘기하면 심각한 문제는 이 예산이 작년보다 더 줄었다는 점입니다. 로컬푸드에 활성화시키고자 조례까지 제정한 마당에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지 답답합니다. 로컬푸드 예산은 정부지원금 광투객의 7억 5천만 원을 포함해도 8억 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 농정 예산 대비 0.1%입니다. 지사께서는 과거 전주시장 재임 시절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남다르게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에 전국 최고의 인센티브로 기업 유치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시장 재임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투자해왔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에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3,900만 원이 전부인 로컬푸드 예산이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돈 쓸 곳 많고 재정은 항상 부족하지만 이건 너무 상식 이하의 예산 편성 아닙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농업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지금 지사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만은 순수한 도비로만 볼 때 3,900만 원은 표면적으로는 너무 적은 거죠. 그러나 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로컬푸드 문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인색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이 곧
정책이며 도정 방침입니다. 송화진 지사의 공약 중 농업은 대표 공약 중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전북은 정부의 일방적인 쌀시장 개방 선언과 한중 FTA로 풍전 등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정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농업인데 과거 실패를 반복했던 농업 정책과는 달리 로컬 푸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쥐꼬리만한 예산 투자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로컬 푸드 활성화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관련 예산과 조직은 어떻게 갖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로컬 푸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재배 확대와 학교 급식 및 기업 급식의 증대, 가격 경쟁력 확대, 기술 보급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사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로컬 푸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선한,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정적 판로 확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가 매우 다양하게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도 차원에서는 역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 급식 문제라든지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는 문제, 또 정례적인 직거래 장터 이런 것 등이 다 우리 시군과 함께 협조해서 펼쳐져 나가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벌써 서울시하고도 접촉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예. 서울과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로컬푸드의 핵심은 계약 재배가 아닌 기획 재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각 시의 학교 급식과 기업 급식에서 소화하는 수요량을 정확하게 알아낸다면, 예를 들어서 파가 1000톤 정도 생산이 된다면 우리 농민으로 하여금 1000톤에서 가까운 약 700톤을 생산하게끔 하고, 그것을 친환경으로 작물을 소화해낼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는 힘을 쓰고, 또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힘을 써서 이것을 기업과 학교 급식에 연결해주면 된다는 것이 바로 로컬푸드의 키포인트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청은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가 문제입니다. 도 내에 생산되는 작물, 그리고 기업과 학교가 소화할 수 있는 작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 수요와 공급이 맞게 된다고 합니다. 원협 새벽 경매장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각 시군 자체의 농산물은 5% 미만 수준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확한 수요량을 파악한 공급, 그리고 그 공급이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우리 농민들의 소득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런 농업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 표명하기는 어렵고, 제가 지금 농정과 관련해서 TF팀을 이미 구성해서 이제 발족을 했고, 현장을 파악하는 건 물론이고, 이제 전문가들 또 의원님들도 당연히 좋은 의견을 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 모든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정책적인 아이템으로 설정을 해서 논의를 하고, 9월에 조직 개편에도 반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추경 예산 편성, 또 내년도 예산 편성 등등에 반영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지금 의도하시는 그런 활성화 꼭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앞에 있는 우리 농산물 보이십니까, 지사님? 예. 이거 과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농산물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흐뭇하시고 예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농민의 얼굴에도 이렇게 활짝 핀 예쁜 미소가 한가득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마지막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